그 최혜병 특검 수사 얘기도 좀 해보면 이명현 특검이 오늘 이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거 저희 그 오마이TV 네, 저기 지금 현장 보고 계십니다. 아직 안 왔나 봐요. 네, 10시 30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 맞춰려나? 이 사람이 빨리빨리 와야지.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자, 전화 좀 할까요, 김계환 네, 사령관한테? 하실 수 있나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이종석 김계환 출국 금지 조치가 또 지난주에 내려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이종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출국 금지였는데 그거를 당시에 호주 대사로 보내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풀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스토리가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네. 범죄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적시되어 있어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 도주대사 임명 진짜. 과정 그리고 이것을 출국 금지대인 것을 풀게 한 것에 대한 외압까지도 네. 다 수사 대상. 지금 왔습니다. 도착했네요. 김계환 전 사령관. 테슬라 타고 왔어. 네, 예. 자,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뒤에 따라가는 변호사가 김영수 변호사인데요. 네. 저 사람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성추행한 가해자 변호인이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입 모양을 보니까 절대 말하지 않을 의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바로. 어떠십니까? 어떻게 과연 입을 좀 열 뭐 거라고 입을 안 보세요? 열까요? 입을 뭐 안 열면 본인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증언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모해 위증에 대한 부분은 제 형벌이 셉니다.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하고 정정범 부사령관은 위증죄로 다 처벌을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래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네. 오늘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에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중요한 인물 중에 네. 한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예. 김계환 사령관 본인도 네.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피해자였죠. 왜냐하면 정당한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할 수가 없어요. 수사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많은 분들이 자꾸 군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네. 경찰입니다. 군인이면서 경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사령관은 수사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경찰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수사 이외의 것들에 대한 수사는 그러니까 지시는 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기도 하니까는요. 네. 그래서 군인인 박정훈과 군사 경찰인 박정훈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사 잘하는 사람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네. 사망 사건이 되는 원인 범죄, 성범죄는 모두 민간 경찰로 이첩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귀하면 최상병이 익사했죠. 네. 그렇죠? 물에 빠져 네, 죽었는데 익사했다는 거는 변사 사건인 것이고, 네. 그러면은 최수근 상병이 왜 익사가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게 한 범죄 혐의, 즉 과실치사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 익사가 아닌 원인 범죄가 과실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사 경찰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즉시 이 사건을 인지했잖아요. 과실치사가 있다는 네. 거 스탑 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겁니다. 민간 경찰에 이 과정에서도 군 검사의 자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종섭 장관도 잘했어 하고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대국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수사 자료에 대한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발표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발표는 발표를 못하게 네.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VIP 경로설. 그러더니 갑자기 너 수사단장 그만둬, 보직해임하고 정식으로 온 나라를 통해서 이첩된 수사 기록을 탈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도 수사 대상이고, 최근에 이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수사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았어요. 이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11일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데,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공판장에는 더 이상 국군 검사가 못 들어가요. 사건을 이첩받았기 특검에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명현 특검이 아하. 공판 유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항소 취하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렇네요.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좀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돼도요. 다음 네. 주 16일은 보직해임 소송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고에서 승소하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직에 즉각 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바로 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국방검찰단 27일 날 고춧가루 뿌리면서 이 공소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맞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고춧가루를 뿌리는데요. 이게 군 검찰의 태도가 왜 이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지만 네. 육사 권력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여기 군 법무관들을 육사 출신들이 다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스쿨 생긴 이후 육사 이 장교들을 위탁 교육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소령으로 막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법무병과를 장악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즉 군 안에서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사 선배들을 위해서 육사의 이해 카르텔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쿠데타도 다 육사가 일으켰잖아요. 네. 김영현 육사, 예. 그리고 뭐. 박안수 육사, 여인영 육사, 이진우 육사, 곽정군 육사, 네. 다 육사입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막아섰던 분들은 오히려 육사 출신이 네. 아닌 분들, 뭐 네. 삼사라든지. 그리고 네.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육사예요. 누구냐? 김용현, 이종섭, 그리고 안보실에 있던 임종득,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그리고 국방대 총장가 있는 임기훈, 김동혁, 다 육사입니다. 그렇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과제, 이 네. 군 개혁에 대한 과제도 있다라고 좀 네, 보여지는데 네, 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네. 어떻습니까? 군 개혁 어떻게 할지 잘할지 어떻게 보세요? 기대가 있으신지. 저는요 안규백 네.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국방위 활동을 하셨고 성과도 있으셨죠. 왜냐하면 군인 복무 기본법을 저희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하는 게 법률로서 없고 규율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제복 입은 시민, 칸트가 얘기한 제복 입은 시민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네. 오랫동안 군인 복무 기본법을 만들어서 군인의 인권 법제화를 노력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춰서 군인권 보관제도 저희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대 내에서 이게 잘 실현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맞물려 있죠.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에 국방부 장관이 입장이 완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퇴해서는 안 된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 문민 장관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헌법은 평화 헌법이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군대가 통용돼야 되는데 역사적인 아픔, 창피함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 찬탈이었고 네. 그에 의한 학살과 고문과 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아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규백 의원님이 개인이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민장관 1호로서의 네. 문민 통제 강화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정비할 것인가가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매의 눈으로 또 네. 지켜보고 또 협력할 거 있으면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전화 받으면 전화하시면 전화 잘 받으시니까 잘못하면은 제가 쓴소리도 하고. 네, 옆에서 네. 잔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